이것도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예? 아니, 글쎄, 범죄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 일본 텔레비전에서 와서 자기 인터뷰까지 했어요. 당신이 용의자인 것 같다.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일본에 갑니다. 거기다 가방 속에는 폭발물의 화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가방에 넣고 가요. 이게 이거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전모 씨가 그 사병 포함해서 하사관 5년, 일반 사병 포함해서 6년을 공군 부사관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3월 달에 제대를 한 사람입니다. 27세인데 사실 군 출신이 이제 시설반 쪽에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9일 날 일본 NHK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용의자로 돼 있었는데 당신이 범행한 사실이 있느냐? 없다. 이러한 어떤 대화를 기자 그 인터뷰를 했는데 10일 날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없다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나중에는 모르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용의자로 지금 그 특정이 돼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수화물에 그 시한 장치인 배터리하고 타이머하고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지금 일본 경시청에서 밝힌 게 아니고 바로 일본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9일 날은 내가 인정을 한다 했다가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이 전모 씨라는 사람이 3월 달에 공군 부사관 제대를 할 때 이게 의가사 제대냐 불명예 제대냐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도 과연 일본 경시청과 사법공조체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굉장히 아마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모르세요? 네, 저도 지금 솔직히 모릅니다. 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백 팀장님이 모르시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일본의 구구파 사실 그 아베 정권이 굉장히 구구파 그걸로 좀 재미를 보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야스쿠니 신사가 A급 전범가 200여만의 그 기가 지금 합사된 장소인데 여기에 한국인이 폭발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구구 매체를 포함한 구구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매체에서 그 교포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포들이 특히 우리 교포들이 지금 굉장히 공포심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요 어제 그 일본 현지하고 연결했었어요. 라디오 우리 YTN 라디오에서 이제 현지 연결했었는데 그 현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기획입국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아니 글쎄 저거라서 예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맨 처음에 나왔다 사건을 저진 다음에 자진해서 갔다 그래갖고요. 아마 이제 외교부나 혹은 이제 국정원 같은 데서 한일 관계를 우려해서 설득해서 갔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보도를 전제로 물어봤어요. 그런 거 아니냐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 뭐 선수끼리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부 펄쩍펄쩍 뛰어요. 진짜 모른다. 근데 이제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은 진짜 모르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한두 번 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정말로 모르는 걸로 하더라고. 심지어는 한 번은 진짜 뭐 황 의원님 내가 우리 알고 사는 게 벌써 20년 됐는데 그렇게까지 비보도를 전제로 해주면 좀 약간 언질을 해줄 거 아닙니까? 진짜 모른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른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중대한 사안이고 얘기하신 것처럼 야스쿠니 신사에서 문제가 있었고 일본 언론에서는 이미 5일날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계속했었고 9일날 인터뷰까지 했고 국내 언론사에서도 전모 씨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외교부도 연락을 안 하고 경찰도 연락을 안 하고 그 신병이 그대로 일본에 넘어가게 만들었다? 저는 외교부하고 특히 일본과는요 사법공조가 외교부 거치하지 않고도 수사기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도 가능한 사법공조 체계가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덜컥 저 상태로 폭발물 가지고 다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수사를 받게 만들었다? 저는 이거 외교부하고 수사기관이 큰 책임 소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2년도에 그 한국계 중국인인데 유창이라는 사람이 그 야스쿠니 신사에 2011년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그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방화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주한일본 대사관에 방화를 하려고 다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우리 한국 정부에서 재판을 받아서 10개월 살았죠. 10개월 살고 나서 형이 끝났을 때 일본에서 번제인 인도협정에 의해서 그 유창의 신변을 넘겨달라고 해요. 신병을.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때 당시 중국 외교부에서는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 쪽으로 넘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결을 내렸는데 이 유창을 정치범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본으로 넘기지 않고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외교부나 우리의 사법당국이
그 정도로 그런 그 중국인의 그 신병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관리를 했다면 이번에 그러면 이번 전시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청에 외사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이 사건을 다 다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병을 그냥 이렇게, 그것도 그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런 하약 물질 같은 걸, 의심되는 물질을 그것도 버젓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항을 통해서 나갔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약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괜히 이제 비보도를 전제하는 얘기가 갖다 방송에 나와서 좀 얘기하는 꼴이 됐는데요. 전혀 뭐 이쪽과 뭐 이걸 안 지켜봤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제 부인하는 보내질 거는 뭐냐면 않았다는 거죠. 설득을 해서 보낸 건 아니다. 계속 워치는 했겠죠. 워치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획 입국설. 그러니까 마치 그쪽을 설득하더니 협박해서 일본으로 넘겨준 건 아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쪽에 갔는데 그거는 혼자 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예. 또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해갖고 또 제가 외교부라든지 그쪽 말을 잘못 전한 것 같으니까 우려해서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도해서 보내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중요한 신변, 그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사법 당국이나 이게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추적하고 다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사전 관리를 못했냐 그 부분을 저는 좀 묻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언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네. 맨 처음에 인정했다가 이게요. 예를 들면 확신범이라든지 네. 소위 말하는 양심범이요. 확신범 이렇게 됐을 경우엔 오락가락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술이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군 제대를 올 3월 달에 공군 부사관에서 제대를 할 때 어떤 상황으로 제대를 했는지 불명예 제대냐 아니면 의가사 제대냐 자원 예. 제대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우리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확신범이나 목적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진술한 거 절대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혹여 소용 심리주의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절대 진술 번복하지 않거든요. 담배 근데 진술을 꽁초는 어떻게 번복했습니다. 보세요? 담배꽁초는 이 사람이 투숙했던 전모 씨가 투숙했던 호텔 투숙 객실에서 발견된 유류품,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남문쪽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에 발견된 예. 담배꽁초하고 일치가 있습니다. DNA가. 아니, 근데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또 건전지도 거기다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DNA가 모두 일치한 게 밝혀졌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로 마음 먹고 야스쿠니 신사를 폭파나 어떤 폭발을 화재를 일으킬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그곳에 과연 자기 흔적을 남겨놓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혹시 일본 구급파에 포섭이 돼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역음모론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음모론인데 아. 이게 또 지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야, 그것도 설득력이 본인이 있네, 또. 지금 그 신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그렇게 했다면 왜 거기다가 흔적을 남겨놓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요, 보통 이제 만약에 양심범이든지 잠깐 확신범이면은 그 전에 이제 반일 활동을 한 것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독도모라든지 그렇죠. 그런 단체들인데 지금 이 전모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외로운 늑대형이 있는데 외로운 늑대형이라도 대부분이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의사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역음모론도 좀 과장된 얘기인 것 같고 좀 방송에서 거친 편이라면 좀 멘탈, 정신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팀장님도 좀 그게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잘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일본 언론들, 아직 용의자인 상태에서 전 씨의 모든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우리의 얘기를 아직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언론의 정도와 기본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